이 정도 사안이면 제대로 판단한다면 한 20년형 이상은 살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아이고, 아주 20년이면 지금 이재용 씨가 아직 50이 안 됐죠? 50이 됐나요? 그렇죠. 올해 딱 50이 50줄. 안 됐습니다. 49인가 그럴 거예요. 예, 49. 그러면은 한 70 다 돼서 나와야 하는 큰 그렇죠. 중범죄가 되는 건데 말이죠. 또 법학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기도 한 이재화 변호사 모시고 이재용 구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은요. 그때 철야농성을 벌이시면서 저희하고 인터뷰하셨는데 노숙농성이죠. 노숙농성 16일간 했죠. 예.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16일 동안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철야농성, 노숙농성을 벌이시게 된 그런 이유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 19일 날 1차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예. 아마 국민들은 사실은 영장이 기각될 거로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죠. 예. 예, 법대로 하고 일반 국민들의 들이대는 잣대로 한다면 뭐 당연히 구속될 거로 생각했는데 영장이 이제 기각돼서 이게 우리 법률가들이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장 기각에 규탄하는 그리고 특검에 또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노숙농성을 벌였죠. 16일 예. 동안 벌였던 거죠. 아이고,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법을 걱정하고 정의를 걱정하는 모든 법조인들 또 그리고 법학 교수님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277명이고요. 예. 그중에 변호사가 202명이 참석했고요. 예. 법학 교수분들이 55명 참여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영장 실질 심사가 7시간 동안 진행된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이고, 하여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7시간 걸린 거는 그것도 또 하나의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요. 중요 사건이어도 2시간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아마 이 특검은 한두 시간 했을 텐데 예. 이재용 측 변호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변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까? 지연 전술보다는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변론을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영장 청구가 안 되도록 변론을 길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1차 영장 기각된 이후에 26일 동안 특검이 이제 보강 수사를 했는데 예. 결정적인 증거 3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제 이재용 변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변론한다 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3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1차 영장 청구할 때는 그 부분이 소명 자료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제 보강을 열심히 해서 이제 안종범 수첩 39권 새롭게 발견됐잖아요. 예. 그 안에 합병 총회 일주일 전에 예. 삼성 관계자하고 박상진하고 안종범 수석이 만나서 박상진 사장이 안종범 수석에서 우리는 경영권에 취약하니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합병 도와주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 그 다음에 장충기 사장하고 안종범 수석 간에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그 수첩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용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죠. 예. 그 두 번째 이제 증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한 결과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경영권 한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합병한 이후에 삼성 SDI 주식 1,000만 주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절반으로 500만 주만 매각하도록 부탁을 했고요. 예.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절반으로 즉 500만 주만 팔도록 이렇게 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게 박상진 사장의 메모지가 발견됐죠. 메모지에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검찰 수사가 반드시 들어올 거다.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삼성은 폭발적 이렇게 기재돼 있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 수사가 반드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면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면 삼성은 폭발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 측에서 이것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고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 협박에 의해서 돈 준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특검이 이 어떤 협박에 의해서 이재용 씨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죠. 지난 그 1차 영장 심사 때 그때 쟁점 중에 이것도 포함됐어야 했는데 사실상 배제됐던 것이 그래 좋습니다. 그 박근혜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럼 지 돈으로 내든가 해야지 왜 회사 돈을 끌어다가 그렇죠. 갖다 바치느냐. 이 횡령에 관한 부분인데 이 횡령 부분을 어떻게 이번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다루었습니까? 어쨌든 일단 뇌물 공여가 가장 큰 범죄긴 한데 지난번에는 그 부분에 봐서 좀 소명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완벽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덧붙여서 횡령 금액이 이제 30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돈이 주지 않고 삼성전자 돈을 줬다는 것은 이재용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범죄도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일반인은 10억이면 구속되는데 30번 구속할 사유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을 국외 도피한 금액이 80억이에요. 근데 50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형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 부분도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면 제대로 판단한다면 한 20년형 이상은 살 것 같아요. 정말요? 아이고, 아주 20년이면 지금 이재용 씨가 아직 50이 안 됐죠? 50이 됐나요? 그렇죠. 올해 딱 50주. 50이 안 됐은. 49인가 그럴 거예요. 49. 그러면은 한 70 다 돼서 나와야 하는 그런 그렇죠. 중범죄가 되는 건데 말이죠. 결국 이 사안이 중대한 건 저는 그냥 단순히 청와대에 부탁해서 청와대가 이재용의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뇌물 거래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게 재질이 나쁜 게 국가기관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했던 거예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관이 한쪽 편을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재질이 아주 나쁜 거죠. 일단 이번 판단은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판단인데 말이죠. 근데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고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단 말이죠. 이 박상진 사장 기각에 대해서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분은 상당히 문제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이 그냥 뭐 과장이나 음. 대리급이면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예. 이렇게 해서 불구속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삼성전자 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이면 같이 구속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아마 영장 전담 판사는 둘 다 구속할 배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배짱으로 판단을 합니까? 법리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리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한정석 판사가 이 정도까지 판단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왜 그러냐면 예. 삼성 79년 역사상 항상의 정경유착의 범죄에 삼성 그 총수가 관여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그 당연히 이제 법원이 구속을 한 적은 없지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삼성은 재벌 중에 성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그 성역을 깼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보통 상식인장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한정석 판사의 결단 부분에 다소 미흡하지만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 이 정도도 뭐 가상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자, 예. 변호사님, 예. 이게 박근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 기록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지는 않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이 뭐 언론이나 신문들 다 보니까 예. 심정에는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물론 이 사안이 없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 즉 파면 사유는 뭐 차고 넘쳐서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예. 다 이렇게 뭐 탄핵적으로 결정을 이미 심정을 굳혔다고 보는데 예. 그 굳힌 심정에 또 한 번 뭐 심정을 굳히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8대 0이죠. 8대 0.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 가결을 하겠죠. 3월 9일이나 10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이재화 변호사님은 정봉주 전 의원과 무척 가까우신데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1월 말로 다 결론 날 것이다. 그때쯤에 평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그게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온갖 지연 전술을 다 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끊어줬던 것 같아요. 마지노선은 3월 13일까지인데 그 이상은 양보 못한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결단을 내려서 2월 24일 날 결론 종결하고 3월 초에 아마 결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1월 말 견해에 동의했었는데 하여간 참 이런 지연 전술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줄은 몰랐죠. 자,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만약에 이제 3월 9일이나 10일에 탄핵 심판을 받아서 인용이 됐을 경우 이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 그때 그 특검이든 검찰이든 박근혜를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뇌물을 준 사람에 비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재질이 나쁘고 실제 법정 형량도 그런데 뇌물 공여자가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뇌물 수수자가 이제 탄핵 인용 결정되면 민간인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특검은 당장 오늘이라도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 딱 기다렸다가 긴급 재판 이후에 48시간 동안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그러면 뭐 법원은 뭐 당연히 발부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실질적인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연장 이거
물론 이제 특검 연장이 돼야 이제 특검에서 바로 긴급 체포해서 네. 구속을 할 텐데요. 저는 이재용이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요. 결국은 특검이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게 삼성으로부터 박근혜가 돈 받은 것 외에 여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 엄청 많아요. 수사의 필요성도 있고 예. 무엇보다도 특검이 수사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까지 일선 수사검사들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하겠다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거부를 하면 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공범을 자처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평가되질 수밖에 없고요. 최순실 박근혜 일당의 공범으로 평가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국정농단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저는 결국 국민의 편에 설 거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참 이 중요한 고비에 큰 역할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촛불혁명의 완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제대로 판단한다면 한 20년형 이상은 살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아이고, 아주 20년이면 지금 이재용 씨가 아직 50이 안 됐죠? 50이 됐나요? 그렇죠. 올해 딱 50주. 50이 안 됐습니다. 49인가 그럴 거예요. 예, 49. 그러면은 한 70 다 돼서 나와야 하는 그런 그렇죠. 중범죄가 되는 건데 말이죠.